안녕하십니까. 저는 챔버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송영입니다. 지난번까지는 저온멸균에서 이오가스와 포르말데히드 멸균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이번 시간은 기화 가산화수소 플라즈마 멸균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플라즈마 멸균기라고 하는데요. 플라즈마 멸균기는 인류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플라즈마의 정식 명칭은 기화 가산화수소 플라즈마 멸균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화 가산화수소 플라즈마 멸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시죠. 여기 뭐냐면 V가 베퍼라이저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VH2O2를 씁니다. 근데 H2O2는 가산화수소죠. 근데 VH2O2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기화로 된 가산화수소라고 했기 때문에 VH2를 쓰는 게 아이오스 규격입니다. 그리고 플라즈마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화 가산화수소 플라즈마 멸균 과정, 그 다음에 기화 가산화수소 멸균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기화 가산화수소 플라즈마 멸균의 확인과 장점, 그 다음에 기화 가산화수소 멸균의 제한점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플라즈마라는 이론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플라즈마는 꼭 멸균계만 쓰는 게 아니라 절단계에도 플라즈마를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플라즈마가 뭐냐면요, 일단은 고체입니다. 고체는 물질의 이름인 거죠. 얼음이 고체잖아요. 근데 이게 녹아서 액체가 될 수 있죠. 그 얼음이 녹아서 액체가 되면 물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물을 끓이면 기체가 되기도 하죠. 이게 물질의 현상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상 같은 경우는 나무가 딱딱한 거라고 하면 그건 고체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쇠를 엄청난 온도에 녹여서 액체로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은 물질의 이름인 것이 이 상태의 이름인 거죠. 근데 플라즈마란 뭐냐면요, 기체를 이 중성자와 이 옆에 있는 양성자를 이온 분리시킨 거예요. 이렇게 이온 분리시켜서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이런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기체를 이온 분리시켜 버리면 이 상태의 이름을 플라즈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상태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게 뭐냐면, 물질이 고체에서 액체로 가고 기체로 가서 기체의 그 다음에 이 이온 분리시켜 버리는 상태를 플라즈마라고 하는데, 물질의 이름이죠. 그죠? 물질의 상태의 이름이죠. 근데 이 플라즈마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떠한 공간에, 이 밀폐된 공간에 그곳에서 플라즈마라는 물질의 상태를 만들어 버리면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인간이든 동물이든 그 다음에 아포든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플라즈마라는 이 상태로서 하는데, 우리 지구상에서는 이 챔버 안에서 100% 완벽하게 플라즈마 현상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멸균기가 플라즈마만 일으켜서 만드는 멸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쉽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전자레인지로도 균을 죽일 수 있거든요. 일렉트로닉. 근데 우리가 왜 전자레인지로 멸균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전자라고 하는 거는 이 가는 길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전자레인지가 어떤 음식을 데핀다고 했을 때 전자는 꼭 튀기고 가는 데만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데펴지는 곳만 데펴지면서 그 데펴지는 그 안의 열이 밖으로 퍼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모든 그 공간에 규격 없이 가준다고 하면 전자라도 멸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자로서 멸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이렇게 가는 길만 가기 때문에 허점이 생기게 돼 있죠. 플라즈마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구상에서, 지구를 벗어난 우주에서는 그게 가능할 수 있지만, 중력이 머무르고 있는 이 상태에서는 어떠한 이 챔버 안에서의 그 공간에서 플라즈마 현상을 완벽하게 이뤄내기는 쉽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플라즈마라는 현상을 알고 합시다. 그럼 플라즈마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로켓이나 번개가 칠 때 기체 옆에서 볼 수 있어요. 기체가 이온화돼서 분리되거든요. 그다음에 북극의 오로라 현상이 원래 플라즈마 현상이에요. 그다음에 대기 속의 이온층, 그다음에 별과 별 사이에는 공기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수소 플라즈마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주에 나가면 산소가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플라즈마 현상 상태에 노출되기 죽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보시면 이 로켓이나 번개 볼까요? 로켓에서 이 어마어마한 이 기체가 이 로켓이 올라갈 때 어마어마한 뜨거운 열을 내겠죠. 그러면 이게 기체가 이온 분리돼서 플라즈마 현상이 이렇게 됩니다.
요 저는 뜨거워서도 죽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플라즈마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 이 번개 칠 때 볼까요? 번개가 팡 치면 이 기체가 찡 하고 옆에서 이온화가 분리되는 이게 플라즈마 현상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또 플라즈마 볼까요? 오로라, 북극의 이 오로라잖아요. 이게 이온이 분리된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상태의 이 안에서의 밀폐된 데서 한다면 균이 죽는다는 이론이 플라즈마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별들과 별 사이에는 이 공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소 플라즈마가 존재하는 존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플라즈마는 곧 정의를 내리면 고체, 액체, 기체 다음에 구별되는 제4의 물질인데 그것이 기체가 이온화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상태를 멸균기 안에서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이 멸균이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모니터링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플라즈마의 CI 인디케이터, 플라즈마의 BI 인디케이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면 기체 가산화수소 플라즈마라고 멸균하는데 인류에 존재하는 건 과산화수소 CI가 존재하고 가산화수소로 죽이는 BI, 이것을 스팀균을 이용해서 갖다 쓰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게 플라즈마 멸균입니다. 플라즈마 멸균인데요. 플라즈마 멸균의 특징은 냉장고 같이 끌고 가서 전기만 꽂으면 가능할 수 있다. 아주 편리하죠. 그리고 플라즈마의 특징은 뭐냐면요, 플라즈마가 나오는 배경부터 알아야 됩니다. 기존까지는 저온 멸균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온은 멸균하게 되면 나오는까지 최소한 기본이 16시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포르말데이드는 멸균하고 나오는 시간이 8시간씩 걸립니다. 그래서 이온은 하루에 한 번 정도 사용하면 될 수 있고 포르말데이드는 2번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정도지만, 여러 가지 그래도 이 고가의 장비들을 하루에 한 번이나 2번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건 병원이라든지 여러 현장에서의 되게 상당히 많은 누수가 될 수 있고 또 금전적으로 많은 손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멸균물을 하루에, 똑같은 멸균물을 하루에 멸균해서 10번 사용한다? 1시간씩 멸균해서? 근다고 하면 병원에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고 유리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 인류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특히 저온들은 고가의 물건들을 많이 멸균하는데 이건들을 여러 번 씻어서 세척해서 다시 멸균해서 사용하고 싶은 이 인간의 욕망이 이제 플라즈마라는 가산화수소, 기화 가산화수소 플라즈마라는 멸균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멸균의 한계점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썼던 있는 포장지를 사용할 수 없어요. 특수 포장지를 써야 돼요. 그리고 침투력이, 제가 그랬죠, 이온화 포르말린은 10m까지 또 크도가 있어 어마어마한 침투력을 가지고 있는데 기체의 이러한 플라즈마는 그거에 못 미치는, 침투력은 상당히 아주 우리가 겉에가 멸균된다는 정도의 이상으로서 멸균력이 이렇게 침투력이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체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40도대의 멸균을 주로 하고요. 그 대신 독성이 없습니다. 전체 멸균 시간 1시간 정도 걸리고 침투가 약하고 비용이 좀 더 많이 들어요. 그다음에 모든 저온 멸균기가 되는 게 아니라 선택적 멸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물을 흡입할 수 있는, 물기가 흡입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페일이 납니다. 그래서 멸균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 존에는 인디케이터가 변하지 않고 그 존에는 BI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닌넨이라든지 종이라든지 꺼즈, 이렇게 물을 흡입할 수 있는 재질은 멸균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멸균에 대한 한계점을 갖는데, 플라스틱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물기가 스며들지 않는 실리콘이라든지, 근데 이런 것들은 그나마 좀 낫지만 이렇게 완전하게 또 건조되지 않는 물기가 있는 거, 오일, 액체 파우더 이런 것도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게 플라즈마의 또 한계점이겠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요걸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요걸 좀 알아야 되는데요. 기화 과산화수소 플라즈마 멸균기가 있고 또 어떤 것 중에 있냐면 과산화수소 멸균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플라즈마, 기화 가산화수소 플라즈마는 뭐냐면요, 이 과산화수소 기체를 이 안에다 분산시킨 다음에 플라즈마 현상을 일으키겠다는 이 멸균기가 기화 가산화수소 플라즈마 멸균기고, 이 멸균기는 V프로라는 이 멸균기는 그냥 기화 가산화수소만 넣어서 플라즈마 현상 없이 그냥 균을 죽이고 일단 멸균이 끝나는 게 과산화수소 멸균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두 개를 혼동해요. 이런 멸균기도 있고 이런 멸균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멸균기의 대표 주자는 스타레드라는 존슨앤존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스타일은
기와 가산화수 플라즈마 맹균이고, 이거는 그 암스코, 스텔스 암스코가 만들었던 V프로는 플라즈마 현상 없이 가산화수소만 맹균하면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가산화수소만 제대로 분산시켜서도 맹균균이 죽어요, 아포가. 근데 플라즈마로 해서 좀 더 맹균력을 좀 높이려고 하겠다라고 하는 게 어때 기와 가산화수 플라즈마 맹균법이지만, 이것은 아포를 죽이고 검증되고 또 FDA라든지 국제 인증이 다 허가된 맹균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구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아둘 게 아니라 플라즈마 맹균기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존재하는 건 기와 가산화수소 플라즈마 맹균기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플라즈마 현상이 없는 기와 가산화수소 맹균기가 존재하는 거죠. 이거는 존슨앤존슨의 위주로 대표적인 맹균기가 발전됐고, 이거는 스텔스라는 암스코가 먼저 만든 V프로가 이렇게 했는데, 국내에는 둘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현격하게 플라즈마, 그러니까 기와 가산화수소 플라즈마의 점유율이 훨씬 높을 뿐이지 가산화수소만으로도 맹균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조로 있는데, 오늘은 가산화수소 맹균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가산화수소 플라즈마 맹균기를 이해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슬라이딩 도구가 있고 이 챔버가 있고, 근데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싶은 게 뭐냐면 요겁니다. 고주파 발생기예요. 이 RF 고주파 발생기가 요게 플라즈마 현상을 일으키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조온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진공을 한 다음에 이 고주파 발생으로 해서 이 기체가 59%짜리의 이 기와 이 가산화수소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플라즈마 현상을 일으켜서 좀 더 이온화 분리를 시켜서 맹균기의 맹균력을 높이려고 했던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가산화수소 없이 고주파만 발생해서 이 균을 죽일 수는 없어요. 완벽하게 이게 균이 죽일 때도 있겠죠. 근데 죽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건 맹균이 아니에요. 맹균이라고 하고 소독이라는 개념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소독이라고 하는 건 10의 6승의 개념을 갖고 있고, 맹균이라고 하는 건 소독은 10의 3승입니다. 맹균이라고 하는 건 10의 6승입니다. 이게 무슨 냐면, 소독이라고 하는 건 10의 3승이기 때문에 1000번을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999번은 실제로 균을 죽었고, 만약에 한 번이라도 오차가 나왔다, 1000번에. 이게 이런 건 소독 개념이에요. 맹균은 10의 6승이에요. 100만 번 했을 때 99만 9,999번까지는 나오면 안 돼요, 오류가. 네, 100만 번에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는 이런 개념들이 멸균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고주파를 이용한 거죠. 이것을 고주파 발생인 거예요, 이게. 이걸 통해서 플라즈마 현상기를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요, 이 진공 펌프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진공이 보통 진공이 아니라 이 플라즈마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1토르까지 내리는 거의 무한 진공에 가까운 진공 펌프를 써야 돼요. 엄청나게 고가의 진공 펌프가 필요하겠죠. 그죠? 이게 플라즈마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 필터가 달려 있죠. 필터가 달려 있는 건 뭐냐면요, 맹균이 마지막 끝나거나 진공을 풀 때 공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 공기가 일반적인 이 외부에 있는 공기가 들어가면 이 외부 중에는 오염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기 들어가면 다시 분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필터를 이게 이오가스든 스팀이든 플라즈마든 다 에어 필터가 달려 있어요. 마지막으로 들어올 때는 이 박테리아 필터에 의해서 깨끗한 공기가 들어와야 맹균하고 있는 그 맹균물에 실질적으로 오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출되기 때문에 에어 필터를 반드시 쓰고요. 에어 필터를 좋은 걸 쓰면 좋은 걸 쓸수록 좋은 맹균기예요. 그리고 이 에어 필터는 주기적으로 교체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오래 쓰거나 오염이 되거나 먼지가 많이 면 다시 그 기능을 못 하게 됐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와 가산화수소 플라즈마 맹균기에 대한 구조를 간단하게나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맹균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면 가산화수소를 거의 58%짜리, 59%짜리를 쓰거든요. 근데 이 59%짜리가 얼마나 강한 거냐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사나 약국에서 파는 이 가산화수소는 3%짜리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3%짜리도 균이 있거나 이렇게 오였을 때는 엄청나게 부글부글 끓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근데 59%짜리 기와 가산화수소는 조심하셔야 돼요. 취급할 때. 이걸 마시거나, 이게 손에 닿으면요, 화상이 입습니다. 그리고 멸균 끝나고 나도 이 기와 가산화수소의 그 찌꺼기가 묻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가스화수 냄새가 나겠죠. 근데 그거를 장갑 끼지 않고 이걸 손으로 만지게 되거나 그러면은 그 손에서 이렇게 하얗게 그래서 막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장갑 끼고 만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손에 이렇게 물결이 되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 멸균제를 이게 고농도의 가스화수소를 쓴다는 거예요. 멸균 온도는 40도대, 거의 50도대에 멸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1시간에 끝납니다. 그 다음에 진공을 하고 나서 주입한다는 건 과산화수소를 주입해요. 이거를 한 기화시켜서 한 2mm 정도 넣게 되어 있습니다. 2mm 정도 넣고 나서 그 안에 증가시켜죠. 그다음에 확산시킨 다음에 플라즈마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고진공, 거의 1토르까지. 1토르는 얼마나 하면 진공이냐면 거의 무한 진공에 가까운 숫자예요. 그래서 공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진공을 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플라즈마 현상을 칭 하고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환기하고 필터 들어오는데요. 요거를 한 2번 정도 반복합니다. 멸균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2번 정도 진공하고 플라즈마 현상, 예비 플라즈마 했다가 확산할 때 과산화수소를 확산시켜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회복했다가 진공을 할 때 여기 플라즈마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풀 때, 다시 확산할 때 과산화수소 넣고, 그 다음에 대기압기로 회복했다가 진공하고, 이렇게. 그래서 한 사이클 같은 경우는 짧으면 뭐죠? 뭐, 숏 사이클이라고 하고, 롱텀 사이클에 대해서는 이 농사이클은 이 사이클이 2번 들어가면 이제 농사이클을 하는데 플라즈마 매균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숏 사이클을 쓰지 않거나 농풀 사이클을 쓰셔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그리고 숏 사이클은 멸균물을 1개 정도나 2개 넣었을 때는 쓰는 거지 일반적인 멸균을 숏을 쓰면 멸균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것도 플라즈마도 과적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과적. 늘 멸균은 그 멸균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가적을 하게 되면 멸균력이 또 안 뛰어난 데다가 더 안 뛰어나게 돼서 뭐 멸균이라고 하는 건 제가 했죠. 10의 6승 100만 번 확률 도전하는 것처럼 늘 그 잘못되는 거에 대해서 늘 염려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멸균 하게 하는 체는 BI도 있고 그다음에 케미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플라즈마 가산화수 플라즈마의 가장 큰 장점은 짧은 회성이에요. 1시간 안에 저온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카테터 갖고 멸균기가 있으면 여러 번 쓸 수 있죠. 하루에도. 2개만 카테터만 해도 멸균에서 하면 한 10번, 20번씩 쓸 수 있는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작업자와 환자에 대한 안정성을 갖고 있어요. 과산화수소를 냄새를 맡은다고 해서 사람이 죽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이오가스나 포말데이드는 자꾸 너무 많이 맡게 되면 실제로 발암 물질을 일으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조심성이 필요하지만 가산화수소 플라즈마에 같은 경우 좀 더 그런 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 친화적인 게 있죠, 그렇죠? 물로 이용하는 거니까 설치가 엄청나게 간단합니다. 와서 전기만 꽂으면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플라즈마. 대신 제한점이 있는 건 흡수되는 물질은 절대 안 돼요. 종이, 린넨, 파우더, 나무 뭐 이런 것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쓰는 그 파우치 같은 경우는 한쪽은 비닐이고 한쪽은 종이로 돼 있잖아요. 그러나 기와 가산화수소 플라즈마의 이 파우치는 특수 파우치예요. 타이백이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백은요 절대로 물이 젖지 않아요. 근데 숨을 쉴 수 있어요. 이게 특수 파우치로 해서 특화된 특정화된 이것만 쓸 수 있지 일반적인 파우치를 쓰게 되면 멸균력을 방해하고 실패하고 불결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침투력이 좀 약해요. 그래서 멘탈일 때는 상당히 깊이가 약하고 그다음에 그 대신 넌메탈은 좀 더 들어가지만 이것도 부스타를 이용하지 않으면 웬만해서 침투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멸균제를 보관할 때도 서늘한 곳에 주로 보관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과산화수소를 그것들을 보관할 때 인디게이터라든지 BI를 근처에 두면 안 돼요. 얘네들이 조금씩 숨어서 색깔을 변하게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특히 과산화수소에 관련된 있는 CI라 이런 건요, 빛에 노출되면 안 됩니다. 빛에 노출되면 색깔이 UV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색깔이 조금씩 변질이 오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직사광선을 피하게해서 보관해야 되고, 또 과산화수소를 갖고 있는 카테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변에 하면 인디게이터가 같이 변하고요. 또 과산화수소 플라즈마의 요 단점 중에 하고 주의점 중에 하나는 멸균을 하고 나서 스팀이나 이온 물균하고 절대로 같이 놓으면 안 됩니다. 이 가산화수소라고 하는 건요, 환원시키는 성분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라즈마, 가산화수 프라즈마 하던 멸균물과 일반 스팀이나 이오의 멸균물을 같이 놔두면 스팀과 이오의 인디게이터가 다시 환원돼서 다른 색으로 변해지기 때문에 물건을 같이 못 녹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주의점들을 좀 알고 있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잔류 가산화수소에 주의해야 돼요. 멸균 끝나고 나서. 왜냐면 이게 뭐 인체에 해롭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화상을 입은다든지 손에 하얗게 만든다든지 고농도의 가산화수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물품을 건조되어야 되죠. 그다음에 모니터링 할 때 조심하셔야 된다 그랬죠, 제가. 다른 물건과 같이 놔두면 환원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 것들은 잘 안 들어가고요. 물품 사이에 밀착이 되지 않아야 돼요. 눌리거나. 그래서 적재가 이오나 포르말린보다는 더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워서 하시고 그다음에 간격을 많이 떨어뜨리고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겠죠. 그리고 기와 가산화수 프라즈마 전용 파우치인 타이백만이 꼭 써야 돼요. 그래서 포라든지 뭐 일반 파우치를 쓴다든지 그러면 멸균이 안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주의하고요. 파우치에 대한 뭐 주변 기물, 뭐 실링기가 있고, 요게 이제 가산화수소에 대한 멸균제잖아요. 이런 것들이 인디게이터랑 같이 계속 노출되면 얘네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가산화수소는 만약에 뜯게 되면 뭐 회사마다 좀 다르겠지만 되도록 한 달 안에 다 쓰게 되어 있고 40번 안에 다 끝내야 되고 이런 규정들이 있어야죠. 그래서 빨리 쓰고 또 캡슐로 된 거조차도 뭐 쓰게 되면 뭐 바로 버릴 때 조심하셔야 돼요. 버릴 때 이러한 것들이 옆에다 놔두면 이거 다 영향을 받고 배양기라든지 타이백이라는 특수 파우치를 쓰셔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프라즈마는 뭐 모니터할 때 겉에 나벨도 있고 놀테이프도 있고 그다음에 인터널도 있죠. 이렇게 인터널도 있습니다. 그리고 BI가 있죠. BI인데요. 여러 가지 이온은 모니터링 할 때 주로 EN1422에 의해서 3mm에 5.5m 이런 정도로 갖다 테스트를 하고 포르말린 같은 경우 2mm에 1.5m를 테스트하는 PCD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프라즈마는 특수한 일반적인 PCD가 없습니다. 멸균력이 그렇게 뭐 포르말린이나 이오처럼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반 타이백에다 하거나 아니면 트레이에다 하는 요 정도. 그러니까 스팀으로 얘기했을 때는 진공 멸균이가 있고 그래비티가 멸균이 있다면 프라즈마는 스팀 멸균인 게 약간 그래비티와 비슷해요. 그래비티도 PCD가 없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것처럼 이 과산화 프라즈마도 아직까지는 PCD로 이용해서 모니터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멸균력이 그만큼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늘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확실하게 멸균을 하려고 한다면 이오나 포르말데히드 쪽으로 가셔야지 만약에 가산화수소의 침투력을 너무 요하는 카테터를 뭐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위험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보시다시피 이 테스트 팩이 특별히 없습니다. 그냥 타이백에다 넣고 하는 정도의 순이고 되도록이면 이 앞과 뒤쪽에 이렇게 BI를 넣는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침투력 테스트 하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침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나 하여튼 여러 가지 앞으로도 좀 더 이 기와 가산화수 프라즈마가 갈 길이 있다면 멸균력이 좋은 침투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쪽. 그 다음에 그게 규격이 최소한 EN867-5 정도. 그러니까 2mm 1.5m 정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요 정도가 돼야지만이 더 안전하게 쓸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인류가 만약에 나아갈 방향이라고 하면 가산화수 프라즈마의 멸균력을 높이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멸균기라고 해서 다 같은 성능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오라든지 포르말린하고 가산화수 프라즈마의 멸균력은 상당히 차이점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뭐 프린트는 반드시 중요하겠죠. 프린트가 왜 중요하냐면 멸균 정보를 담기 때문에 프린트가 없는 멸균기는 멸균기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린터가 반드시 있어야겠죠. 멸균을 거짓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프린터를 바탕으로 이런 것들 하기 때문에 프린터를 보관하고 또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꼭 프린터가 있어야 되는 멸균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와 가산화수소 프라즈마 멸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이 기와 가산화수소의 프라즈마의 인류에 공헌한 점은 멸균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었던 점, 그 다음에 인체에 해롭지 않았던 점을 시도했던 거, 그 다음에 그러나 한계점이 있었던 건 뭐냐면 전용 파우치만을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고가로 들기 때문에 멸균의 그 대중화가 가기는 조금 더 요원하다는 점. 근데 요것이 그래도 저희가 이오나 그 포르말린의 그 독성을
그 한계점을 뛰어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기여한 게 있지만, 앞으로 저온멸균 시장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진보될 수 있는, 그래서 인류가 만약에 이 이오케치스처럼 포르말린트처럼 침투력이 좋고 균을 잘 죽이고 그다음에 짧은 시간에 어떤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기와 가상화석 플라즈마의 시장이 아닌 아마 엄청난 저온 시장의 변혁을 갖고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저온 중에서도 기와 가상화석 플라즈마를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시간으로, 플라즈마가 뭔지만 알아도 오늘 이번 시간에 의미가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